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총선 전초전을 방풀케 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지금 여권은 비상이 걸렸고 야당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네. 오늘은 민영삼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선거 그냥 한 판에 져버렸습니다. 네. 차이가 이제 두 자릿수로 꽤 큰데 네. 이 패인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네.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네. 젖잘싸. 아, 이게 그런 이런 기치 아래 네. 내부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느냐 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네. 결과를 받고 싶었는데 네. 성적표가 그에는 못 미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겼지만은 이기지 않은 선거, 못 이긴 선거다. 어떻게 해서? 그건요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네. 지금 어제 오늘 며칠 새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상당히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좀 곤혹스럽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분골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찌 됐건. 그런데 그런데 국민이 17% 차이로 야당한테 승리를 안겨준 거는 상당히 큰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서 가불병, 네. 강서 전체 지역의 정치 지형을 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험지죠. 험지고 험지 중에서도 험지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냐? 지난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선거지고 다 졌어요, 사실은. 네. 네. 다른 지역에서 또 많이 졌어요, 표차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한 번은 이겼던 선거를 이번에 또 똑같은 후보가 나가서 졌기 때문에 다시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내부에 그 철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패배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총체적인 거예요. 한 가지를 찍기보다는 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 적에 정당을 보고하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약 이슈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개인 인물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당에서 워낙 양당 구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 여당이 네. 힘든 구도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슈 선점도요. 네. 이쪽 우리 여당 쪽에서는 이제 지역 발전론으로 갔지 네. 않습니까? 그 프레임으로. 예. 근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좀 그 정권 심판론이라 할까요? 네. 그 프레임에 네. 상당히 그 기존의 그 텃밭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그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그 프레임을 내걸고 대거 투표장에 나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이전 구청장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분이 어쨌든 사법 처벌을 받으면서 이 선거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 또 똑같은 인물을 또 낸다. 그리고 원래 네.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당한 당규상 후보를 안 낸다고 돼 있는데 그걸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이 그 뒤집고 후보 내면서 다 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전략적 실패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출발 자체부터 네. 당내에서 네. 그런 후보를 낼 것인가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네.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없었던 부분이 이제 당내에서도 네. 좀 아쉬운 목소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요번에 선거 때 결과를 보면 네. 이건 이제 개표 결과에서 나온 건 아니고 투표하면서 이 투표한 사람들 상대로 이 물어본 이 질문을 보면 네네. 이 6070만 빼고 다 졌어요. 2030도 다 졌어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예. 저는 대선 때 2030에서 그래도 거의 비카비카거나 이기거나 했는데 네. 빼앗겼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다 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셌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 아니 젊은 세대 뺏기고 중도층 뺏기고 그다음에 이 구도 프레임도 뺏기고 하면 이거 내년 총선 치를 수 있느냐. 특히 서울에서 이런 걱정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서, 제가 굳이 그 변명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강서 지역 전체가 네. 서울 지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그런 균질적인 인구 분포가 아니에요. 아,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출신 지역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표본 지역이 되면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네. 이 강서 그 지역은 호남 출향민들이 아주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험지 그래서 민주당에 아주 유리한 네. 그런 인구 통계학적 그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네.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연령별로도 치고 그 다음에 그 이슈별로도 치고 다 졌다라고 네. 이렇게 일갈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참고를 해야죠. 크게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로 저는 그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네.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30층이라든지 네. 또 중산층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네. 내년 총선에 이걸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고 예. 예방주사로는 아주 값비싼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전화 이복을 계기로 삼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국민의힘 여당에는 약이 됐다. 네, 쓴 약이 됐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쓴 약이 되려면 어찌됐든 어떤 쇄신책이 좀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은 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높습니다. 뭔가 선거 결과 자체는 굉장히 뼈아프지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는데 어떠한 쇄신책이 좀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선 비행기도 뜨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내가 이제 갖고 엔진에 이제 불 붙이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할주로도 가야 되고. 네. 근데 할주로 가다가 못 뜨면 이제 문제지만은. 그 떠서 양력을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리면 된다고 보는데 이제 쇄신책이라고 그러면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건 저는 다 여건이 준비됐다고 봐요. 제가 그래요? 알고 있는 게 정책적인 이런 것은요. 네. 대형 이슈는 이제 다 준비돼 있죠. 네. 집권 세력인데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단 과거 뭐 행정수도 이전에 네. 이런 그런 그 버금가는 네. 그런 대형 정책 이슈들은 다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인적 쇄신, 네. 인적 쇄신하고 특히나 또 이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해도 안 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현재 스텝진들 네. 그 용산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당의 선거를 주도하는 이런 인물에 있어서 쇄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당에서는 인재 영입을 통해서 네.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인물을 또 쇄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측면이 이제 앞으로 바로 이제 착착착착 진행되리라고 봐요. 그래요. 그럼 이 대통령실 개편 지금 원래는 이 내년 총선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뭐 올 이제 그 정기국회 끝날 쯤에 뭐 대대적으로 이제 물갈이 한다 했는데 이게 빨라진다는 얘기 듣고 하는데 비서실장부터 줄줄이 바뀌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아직 확실히 뭐 인사권자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이 정도는 그리고 김기현 대표께서 아침에 그랬지 않습니까? 분골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분골 쇄신이라는 건요. 인적 쇄신이 포함된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건의도 하고 네. 분위기를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착착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장관급, 예? 장관급. 그래서 장관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무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야 될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참모 중에서 장관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서실장이나, 네. 그다음에 이 선임 수석이라고 해서 정무수석이나, 네.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본인이 출마 의지가 있는 그런 또 수석급들로 해가지고 예. 쫙 이제 공공명이 쇄신되지 않을까. 네. 아.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 책임론 이야기하면서 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예, 저는 그건요 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는. 왜냐하면 시간이 일단 촉박하고요. 그다음에 괜히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환. 예,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 예방주사의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그 망외 소득으로 네.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에 있어서는 네. 나경원, 안철수 이 네.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쳤다고 하는 네. 그 뺄셈 정치를 했다고 하는 아. 그분들이 네. 이번에 다시 모으는 어떤 계기가 됐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 기대하지 않았던 망외 소득이 아닌가.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 합쳐지고 있는데 예. 갑자기 또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아, 저는 그런데 예.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 아침 회의에서 네. 좀 약간의 입장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도부가 뭔가 책임지는 모습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도부 쪽 일각에서는 뭐 저자세를 하냐, 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냐 이러면서 그냥 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분위기가 어땠다고? 저도 이제 좀 전에서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만은 그 처절하게 일단 반성하자.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다수였고요. 네. 또 이제 일부 소수가 너무 의기소침해 해가지고 네. 이것이 무슨 전체 선거고 총선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지표로 네. 바로미터나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지 않느냐. 네. 라는 이런 그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네. 계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분골쇄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지도부가 아무도 바뀌지는 않고 그렇다고 말은 분골쇄신인데 뭘 분골쇄신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뭐가 바뀌었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이제 국민들께서도 속도감 있게 느끼실 거예요. 이를테면 빠르게 네. 총선 기획단을 구성한다든지 네. 네. 그다음에 선거 총선 준비를 빨리 돌아가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종의 힘이 네. 인재 영입 말고는 총선 준비로 확 돌아가면 일종의 거의 그 총선 기획단부터 뜨면 바로 이제 선대위 구성으로 막 들어가면서 공천 그 심사위원장이 누구냐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키로 모아진다고 봐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얼마 안 있으면 확 돌아갈 거라고. 근데 오늘 하여튼 첫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김행 장관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네. 방금 전에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김행 후보자 사퇴 이거는 당에서도 공고를 한다고 했고 그렇죠. 용산에서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결국 바로 실행이 됐어요. 이건 김행 후보자 사퇴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전혀 대통령 그 어떤 리더십의 예. 일종의 변화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에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또 한편에는 이상하게 이제 민주당의 아주 그 지독한 그런 악마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버틴다, 너무 일방적이다, 네. 막 이런 그 평가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이제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물러날 줄도 아는 네. 이런 유연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그래서 형식은 김행 후보자께서 네. 그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의중이 실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계기로 우리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언론 환경도 안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답답하고 네. 상당히 그 이제 뭐랄까 힘들고 외로우셨다고 할까요? 아무튼 네. 그런 그게 많이 감지가 됐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열린 걸 오히려 본연의 네. 그 국민과 소통하고 네. 아주 유연성 있게 하는 그런 태도 변화로 조금씩 예. 가시지 않을까. 아. 예, 아, 그러면서 그렇죠. 일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제가 사석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야 관계도 좀 바뀔까? 왜냐면 그동안에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절대 만날 수 없어. 네. 이런 기조였는데 이제는 야당도 좀 불러서 같이 얘기 듣고 하는 그런 좀 유연한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야당보다는요. 우선 국회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네.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실 거예요. 아 국회. 근데 네, 저는 국회가 그렇게 곧 봅니다. 야당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야당이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당 대표 말고 일단 당 대표만 콕 찍어서 무슨 영수회담 네. 예. 이런 형식이 말고 아이고. 국회의장이 포함되는 네. 국회의 지도부하고 네. 국회 뭐 상임위원장 단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네. 충분히 여야 가리지 않고 네.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부터 보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아. 이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또 설득하고 소통하는 모습. 그게 또 거기에 또 이제 야당하고도 또 관련이 되겠죠. 그런 모습이 더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그 사석에서도 옛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듣고 또 검찰들도 얘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네. 그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이 공직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후보 이게 그 검사 후배들한테 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검사 수사도 네. 수사도 설득의 과정이다. 네. 그리고 수사가 이 공판 가는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아. 그러면서 정치도 결국에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신 걸로 네.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에 와서 보니까 그게 원칙과 소신의 부분하고 네. 이게 설득의 과정하고 약간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그런 인식에 있어서 그렇죠. 원칙과 소신하고 네. 정말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다가갈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저는요 이재명 대표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참모들도 많이 그 말씀도 드리고 네. 그래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은 네.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야당이 네. 좀 재미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뭐 이 우리가 너무 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약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첫 일성이 어. 이거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네. 그리고 총리 해임하고 아.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하라. 다시 아주 기세등등하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야당이 정말 또 공세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이재명 대표 이중성이에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아. 지금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입니까? 네. 개딸 전체주의 체제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제명 맹신 유일 정당이에요. 네. 완전히 지금 민주정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를 우리 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공화 체제에서 네. 정말 정당 민주주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 아주 예. 막강한 그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 네. 예, 그렇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기 뜻대로 얘기했겠습니까? 아, 결국에는 아, 홍익표 이재명 원내대표 대표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예요. 아, 그렇기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앞에서 통합하고 뒤에서는 칼 휘두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이고 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나 네. 너무나 그 지략적이 네. 좀 그렇다. 네. 네. 그 지략이라고도 아니고 좀 그런데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이제 좀 총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한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일이 당장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의힘이 32.6, 민주당이 31.3%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근소한데 예. 이 수치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서울만 보면은요. 서울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네. 두 자리 숫자로 11%인가 이겨요. 아. 근데 또 인천 경기를 보면은요. 네. 거기서 국민의힘이 또 한 8%인가 6% 져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 네. 예,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그 일부 비주류들이 얘기하는 막 수도권 이기론 네. 이런 그 패배 의식에 젖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네. 얘기고요. 그 여론조사가 바로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당에 있어서는 여당이 선거를 할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그런 추세가 아니고 네. 30% 중후반, 네. 어떤 조사는 40% 초반까지 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역별로 흔히 하는 말로 국회 소선거구제니까 선거구별로 동네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후보를 잘 내면은 네.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지금 기본적인 그런 토양이 지형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아, 그럼 아직 위기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상 위기죠. 항상 위기인데 패배 의식에 젖을 만할 정도로 아. 그냥 이렇게 나뒹굴어질 정도로 이렇게 아. 망연자실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도 잘 뛰면은 예. 이길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선 보십시오. 자 어찌 됐건 간에 누구 공천자라 뭐 이준석이 공천자라 안철수 공천자라 나경원이 공천자라 맨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 안철수 나경원 두 분이 완전히 합쳐서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천 얘기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죠. 더더구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외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일테면 좋은 성적 내면은요. 열석만 원외에서 열석만 찾아오면 20석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수도권 121군데 중에서 네. 한 3, 40석만 선택과 집중으로 해가지고 네.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하면은요. 네. 또 희망적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막 이기론이다 패배 의식을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당에서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 러시에 이제 불은 붙였는데 네. 자, 여기 대해서 뭐 평가는 다양해요. 뭐 자기 살 길 찾으러 갔다는 것부터 아니다. 그래도 좋은 결단이다. 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예, 어찌됐건 간에 뭐 지역구를 버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당 차원에서 보면은 네. 하태경 의원이 먼저 네. 솔선수범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얘기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양해를 많이 구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과거에요. 네. 네. 과거에 그 DJ 정부 시절에 정당도 그렇고 호남 3선은요 네. 다 올라옵니다. 옛날 정세균 국회의장도 올라왔죠. 아. 정상용 의원이라고 강주 그 네. 5.18 강주 시민대장 했던 네. 그분도 공천 줘가지고 3선 했거든요. 네. 서울 서초로 올라왔어요. 아하. 예, 다 올라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제 또 하나 저는 생각할 적에 하태경 의원이 일종의 비주류 아닙니까? 네. 네.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준석 네. 전 대표나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자중자애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내 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인이다. 좋은 시그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나 공천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온 동네 가서 그냥 본인이 당대표 했던데 그냥 망해버리라고 그러면서 놀부심보로 못 먹는 건 콱 찔러나 불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놈은 무슨 정치평론가 그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온 동네 와서 따따붙 아니 저기 뭐 동네방에 떠들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예. 것이 하태경 형이 이준석 동생한테 네, 솔선수범이다. 한 게 아닌가. 아,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자기가 17%인가 18% 차로 지는 예측했다. 거 맞췄다고 네. 또 약간 자랑 같은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요 맞힌 것도 아니에요. 네. 실은요. 네.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후보 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 없었잖아요. 그럼 30% 이기는 동네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예, 그런 측면.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하태경 의원이 과연 어디에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디에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공관심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지도부에서. 아, 근데 지금 뭐 공개적으로 정청래 의원과 매치를 하겠다. 어. 또 정청래 이분은 넌 싫고 한동훈 나와라. 이 뭐 하여튼 아직 시작도 하는데 아주 공방이 치열한데. 근데 네. 이제 그 서대문 마포 이 지역은요. 제가 좀 알기에는 네. 아주 그 중량급 네. 이 영입 인사들 때문에 상당히 퍼즐을 네. 여러 가지 사양이 맞춰야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마포 을에 나가는 건 아니다. 아니 이제 여러 군데 또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마포라고 확 지금 현재 이렇게 못 박을 상황은 아니다. 그건 아직 아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네, 알고 네. 있는 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올 것인가? 왜냐면 이 릴레이라는 게 한번 그렇죠. 시작이 돼야지 사람들이 눈에 확 띄는데 혼자 하고 말면 그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리고요. 네. 또 하태경 의원뿐만이 아니라 원내에서 그렇지 사실은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던 김영우 네.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도 동대문 갑에 네. 한번 해보겠다 원내 지역에 네. 지금에서 거기에 또 다른 그 행정관 출신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경선하겠다라고 해서 당내 경선부터 오는 지역들도 있다니까요. 아.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근데 우선 이제 영남 지역의 재선 3선급의 네. 중량급의 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릴레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합니다. 아직 들으신 건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에도 이게 영향이 미칠지 또 이 부분도 관심이 네. 지금 모여지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당에라도 이제 가야 한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어떤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해버리면 민주당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당이 좀 불리하니까 말씀하는데 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그래야죠. 이재명 민주당이 대표가 분당 이길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려면은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네. 저기 개항에서 빠져나와야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아니 그 자신이 시장으로 있던 거기서 도망가서 절로 갔던 분이 다시 돌아올까? 그러니까 연합니까? 빠져나와야 민주당이 살고 네. 그다음에 비명계들에 대해서 그 박해 공천을 없이 네. 다 뭐 조홍천 뭐 이런 사람들 다 공천 주고 본인은 개항에서 빠져나오고 네. 이러면서 오히려 좀 더 영향력 있는 좋은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공천 되거나 선거 치를 수도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질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얘기하건데 네. 이재명 대표가 안 그럴 사람이라 이재명 대표가 분당에 와서 안철수 대표 현 대표랑 싸울 수 있을까? 아주 절대 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사람이 아니다. 희망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방탄 배지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떼이는 순간 큰일 나죠. 그럼요, 이거 없는 순간 떼이면 바로 잡혀가죠. 예, 바로. 예, 바로. 그래서 절대 분당으로 가는 일은 없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스갯소리로 네. 그 정치권, 저희들 공장에서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다. 네. 근데 국회의원은 떨어지면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네. 이 방탄 배지의 위력을 엄청 실감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계산해가지고 저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그 그런데 개항에 나오게- 쌓아놓은 그 방탄에 예.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절대 방탄 기지에서. 예. 아,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미로라도 한번 이재명 대 안철수 대 이재명 한판 붙어보면 빅매치 되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빅매치 되죠. 그리고 뭐 일테면은 뭐 한동훈, 네. 한동훈하고 뭐 조국하고 뭐 관악에서 붙은다든지. 일테면은 네. 아니면은 뭐 한동훈하고 뭐 누구하고 종로에서 붙는다든지. 네. 이런 빅매치가 오면 좋죠. 근데 그러네. 저희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믿고 그러면 한판 붙자 나와 씨 해가지고 종로든 중구든 어디든 한번 한판 중립적인 데도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치는 현실이니까. 현실이다. 예.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이제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위증교사 사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서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요,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재판 리스크가 있고 네. 그리고 수사 리스크가 있고 네. 수사 리스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검찰이 진영을 새로 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 그 정자동에 호텔 특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성남지청장이 아주 막강한 검사가 갔어요. 예, 전무권이라는 31기 검사가 갔거든요. 네. 수사 이거 엄청나게 잘할 거예요.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 FC를 딱 해서 재판 기소시켰던 그 이전에 성남지청장 이창수 지청장 있지 않습니까? 예. 승진시켰어요. 검사장 승진 전주지검장 갔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게 수사를 잘했다는 것을 반증이고 앞으로 수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남은 추가 수사 리스크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있죠. 그렇죠. 예, 대북 송금에서 쪼개기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 예. 쪼개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수원지검이잖아요. 수원지검장 누가 갔습니까?
반부패 부장하던 신봉수 검사장에 갔어요.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막 산 넘어 산이군요. 산 넘어 산입니다. 아, 네네네. 빠져나온 듯한데 또 올가미가 있고 예, 그런 예. 거죠. 예. 그리고 수사에서는 진짜로 남아 있는 게요. 대선 김만배 신앙님 대선 조작 있잖아요. 뉴스타파. 네. 이게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예. 그게 3부장에서 1부장으로 온 게 강백신 부장이에요. 네. 또 막강한 수사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있기 때문에 정말 산 넘어 산이고 물 넘어 물이고 절벽이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그 부분은 재판 리스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재판 이제 하루가 멀다고 나가요. 하루가 멀다고. 그렇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재판에 붙여져 있는 것만 해도 대장동, 네. 그다음 위례신도시 네. 개발, 그다음에 성남FC. 성남 FC, 그리고 선거법. 선거법. 그다음에 대장동. 이제 지금 백현동 가지 않습니까? 백현동. 백현동 가지 않습니까? 쌍방울 뭐 줄줄이 그다음에 가는데. 이제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위증교사 곧도로 네. 뭐 분리 기소하든 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이것은 네. 추가 수사, 보강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것도 나중에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뭐 기소가 될 거 네. 아닙니까? 기소가 붙여지니까 지금 언론 제보다 9건이 9건. 그러니까요. 9건의 재판을 갖다가 가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목표는 2027년 대선까지 네. 이 9개의 모든 재판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안 나오도록 나도록. 하는 거예요. 재판 지연 전술. 네, 재판 지연 전술로 가는 네. 건데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왜냐하면 선거법은 최소한 그때까지 끌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게 그거는 선거법 원래 6개월 안에 끝내라는데. 선거법 총선 전까지 전략. 근데 그때까지 갈 수가 없는 게요. 이준교사라든지 예. 백현동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예, 예, 백현동도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그럼요. 있고. 아, 이미 이 많은 사건과 24명이 구속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이미 다 죄가 인정됐다. 근데 가장 정점에 있는 분만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대표 혼자.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백현동 기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하고 네. 신속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네. 또 하나가 또 생겼어요.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이용 네. 이거 사실이다라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니 본인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뭐든 다 배달시켜 먹고 그건 난 몰랐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가 그 비서였죠. 비서가 그냥 공익 제보 해버렸어요. 저 사람 알고도 시켜 먹은 거다. 이거 법인카드 이용이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경찰이 네.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없다라고 예. 종료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공익 제보자가 그렇죠.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 전현희 권익위가 아니라 그렇죠. 예. 여기도 윤석열 정부 권익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서 검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네. 이것도 수원지검으로 갔더만요. 네, 맞아요. 갔습니다. 네, 전담 수원지검으로. 수사팀 가동이 근데 되죠. 이재명 대표 수원 근처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수원 이게 수사는만 해도요. 성남지청 가야 되고 중앙지검 와야 가야 되고, 되고. 그다음에 또 수원지검 바쁘시네요. 가야 되고 이게 수사지검. 그다음에 재판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게 또 재판도요. 나중에 혹시라도 네. 대북 송금 같은 게 네. 기소 붙여서 네. 수원지방법원에다가 네. 올리면은요. 네. 이제 법원도 수원지방도 가야 되고 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리고 네. 이 가짜 뉴스 전번 이제 신앙님 어. 그 노조 위원장하고 뉴스타파의 그 가짜 뉴스 만든 것도 있었는데 지금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 보좌관 그 친명 핵심 네. 의원의 보좌관이 인터넷 매체랑 같이 해서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를 만들려고 녹취록을 오히려 조작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뭐냐면 어떻게.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요. 이제 2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TV 토론이에요. 네네.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왜 조호영 씨한테 커피 타셨으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공이 있으니까 네.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뭐,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보세요 막 해가지고 완전히 제압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조호영 커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가짜 최재경 중수부장을 그러니까요.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한 거라니까요. 끝까지 엮으려고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로. 근데 그거 최재경 전 검사장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보좌관의 목소리였다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질이 나쁩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완전히 조작한 거죠. 날조해가 조작. 네.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하는 이거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재경 검사 이제 중수부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중수 이과장이었으니까 최재경 검사장한테 들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요. 가짜 최재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일개 보좌관과 인터넷 매체 둘이서만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 보좌관이 친명 핵심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이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과연 이재명 캠프에서 관련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그 보좌관이요, 직책이 뭔지 아세요? 그 의원이요, 네. 민주당 내에 그 대장동 몸통, 네. 그 부산저축은행 무마 TF 네, 네. 단장이에요, 단장. 네. 그다음에 그 보좌관은 그 TF의 실장이었어요. 자기 보좌관 실장, 자기가 단장하고 네. 밑에 보좌관 실장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녹취록 날조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뻔하잖아요. 뻔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범죄 구성 여건을 범죄를 구성시키느냐 네. 하는 건 검찰의 수사 능력이지만은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참. 그 신학님 위원재 그 건도 그 하자마자 이미 야권에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누구죠? 이재명 대표 본인도 400 몇십만 건 날렸어요, 그거. 아니 가짜 그러니까 뉴스. 9월 15일 날 네. 인터뷰했잖아요. 네. 9월 12일 날 조선의 최초 보도가 네. 상세 보도가 나가가지고 9월 15일 날 김만배하고 신학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알고 3월 6일 날 뉴스타파 하기 전에 이미 이걸 커피를 네. TV 토론에서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다른 데서 어디 뭡니까? 다른 또 보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성명서 내고. 맞아요. 민주당에서 성명서 내고. 그러니까 뭔가 짜고 치는 것 그러니까 같다. 9월 15일부터 쫙 알았던 거예요. 네. 지금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예. 그러니까요. 몸통 바꿔치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커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정말 거대한 조직이 네. 이거 움직인 거예요. 시나리오 딱 정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참. 무시무시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전문가들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저는요, 그 조선일보 어젠가 그제 그 김대중 칼럼에 네. 이재명 대표가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더만요. 네.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민주당이 설마 차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다예요. 네, 네. 이번 보니까 날짜를 보고 네. 동원된 거 보면 9월 15일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6일 날 뉴스타파 그 다음 날 대선 전날 이재명이 475만 건 네. 돌린 거 이거부터 쫙 보면 날짜별로 쭉 보면은요 뭔가 완벽하게 누가 그린 거라고 그렇죠. 딱 컨트롤 타워가 있어갖고 한 거예요. 원래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김대엽 병역 날조한 것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계속 뭔가 전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참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참 요리조리 참 방탄을 거둬내 잘 빠져나갔는데 자 총선 때까지 계속 빠져나갈 수 이제 있어요? 공천권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네.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버티겠죠. 네. 버티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그 1심 그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네. 재판 이게 나오면은 총선 직전에 다시 한번 민주당 요동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전망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정치 펀치 예. 펀치를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예. 그 여론 조작 가짜 뉴스. 네. 예, 그래서 여론 조작 가짜 뉴스하고 거기에 전부 동원된 그 집단들 네. 거기에 대해서 펀치를 날려보고 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민주주의 적입니다. 예, 여론 조작 가짜 뉴스와 그 종사자들 원투. 네. 아주 간결하게 찍어쳤습니다. 네, 민영상 원장님과 함께한 네. 정치 펀치 여기까지고요. 주말에도 저희 정치 펀치 쇼츠 또 짧은 클립들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